생각이 터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준비하고 계획한 순간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처럼 믿지 못합니다. 인간은 늘 무언가를 바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멎지 않듯 마음의 의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안심할 수 있을지, 무엇을 이루어야 비로소 괜찮아질지 우리는 쉬지 않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대부분은 아직 손에 넣지 못한 것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아주 드물게 욕망이 잠시 힘을 잃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큰 깨달음이 앞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지쳐 더 이상 무엇도 바라지 못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종종 실패나 무기력으로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끌리지 않는 마음을 두고 스스로를 나무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순간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묘한 평정이 숨어 있습니다.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며 만족도 좌절도 아닌 상태입니다. 무엇을 잃은 것도 아닌데 허전하고 무엇을 얻은 것도 아닌데 가벼운 마음. 욕망이 사라진 자리는 공허해 보이지만 그 공허는 생각보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많은 소리로 가득 차 있었음을 그제야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의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이미 원하고 판단하기 전에 이미 갈망합니다. 이 의지는 삶을 움직이는 힘이지만 동시에 고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욕망은 충족되면 곧 지루함으로 바뀌고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 됩니다. 이 사이를 오가며 인간의 마음은 좀처럼 쉴 틈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욕망이 잠시 멈춘다면 그때의 마음은 어떤 소리를 내는가? 아니, 정말로 소리가 없는가? 혹은 우리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아주 낮고 미세한 울림이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이 이야기는 욕망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의지로부터 잠시 거리를 둘 수 있는 순간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거리 속에서 인간은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고통에 짓눌리지 않는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순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된 마음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듣게 되는 시간,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를 조심스럽게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래도록 잊고 있던 마음의 숨결처럼 조용히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욕망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마음만 단단하면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믿음은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생각보다 훨씬 먼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 아니라 의지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한 뒤에 욕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욕망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갖고 싶다, 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는 움직임이 일어난 후에야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욕망은 설득되기 어렵고 설득되더라도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의지는 쉼을 모릅니다.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잠시의 안도감이 찾아오지만 그 평온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곧 다른 대상이 시야에 들어오고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상태, 더 적은 불안, 더 확실한 만족을 향해 의지는 끊임없이 방향을 틉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고 자동적이며 의식적인 노력과는 무관하게 반복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고 욕망이 충족되면 곧
지루함을 느낍니다. 즉, 욕망은 우리를 늘 불만족의 상태 근처에 머물게 합니다. 괴로움과 지루함 사이 이 좁은 통로를 오가며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삶이 힘든 이유는 특별히 불행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원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이것은 또 다른 다음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마음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도착한 순간에 이미 다음 방향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습니다. 만족은 늘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더 솔직하게 묻는다면 내가 원한다고 믿어온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나를 쉬게 해주었는가? 많은 경우 대답은 조용한 침묵으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침묵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삶을 움직이게 하지만 삶을 만족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의지는 생을 유지하게 하지만 평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깨달음은 절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욕망을 미워하라는 말도 의지를 억지로 꺾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 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갈망이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는 움직임인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의 순간에 욕망은 잠시 힘을 잃습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한 발짝 비켜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욕망이 아닌 다른 감각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분명하지 않고 이름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마음의 소란이 조금 낮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미세한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한 채 지나치지만 사실 이 순간이야말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문턱입니다. 욕망이 멈춘 것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가던 발걸음이 잠시 멈춘 상태, 이 상태에서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우리가 다음으로 마주하게 될 가장 솔직한 감정이 됩니다. 우리는 욕망이 잠잠해지면 평온이 먼저 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불안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안절부절 못합니다. 무엇을 원하지 않는 상태가 이렇게 낯설 줄은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던 마음이 멈추자 방향을 잃은 듯한 감각이 스며듭니다. 이 불안은 특별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걱정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붙잡고 있던 대상이 사라졌을 뿐인데 그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욕망을 의지처처럼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으로 자각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삶은 힘들어도 분명한 형태를 가집니다. 목표가 있고 비교가 있으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면 삶은 갑자기 설명을 잃습니다. 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전면에 떠오르며 그 질문에 즉시 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느껴지는 불안은 공허 그 자체보다도 설명할 수 없음에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보다도 무의미를 더 견디기 어려워한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에는 적어도 원인이 있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이 사라진 뒤의 상태에는 싸울 대상도 도망칠 방향도 없습니다. 그저 정지된 채로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쉽게 불안이나 우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병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동안 욕망이 가려왔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나를 지탱해 왔는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도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만
동시에 진실에 가장 가까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불안을 참지 못하고 다시 욕망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것이나 붙잡습니다. 새로운 목표, 사소한 자극, 반복적인 생각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다시 소란해지면 불안은 일시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회피는 또 다른 피로를 남깁니다. 잠시 안도한 뒤 우리는 다시 같은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불안을 견디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견딘다는 것은 억지로 버틴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처음으로 스스로의 민낯을 드러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뒤의 불안은 오래된 방에서 가구를 모두 치운 뒤 느껴지는 어색함과도 같습니다. 익숙했던 물건들이 사라지자 공간이 낯설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빈 공간은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공간 자체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안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욕망을 붙잡고 이전의 소란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낯선 고요 속에 조금 더 머물러 볼 것인지. 쇼펜하우어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를 조용히 보여줄 뿐입니다. 조금 더 머물러 보면 불안은 서서히 다른 성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편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의 날카로움은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침묵이 남습니다. 이 침묵은 공허와는 다릅니다. 무언가가 빠져나간 자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과도하게 차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이 침묵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아주 낮은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욕망이 잠잠해진 마음이 비로소 듣게 되는 그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욕망이 물러난 뒤의 침묵은 완전한 정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큰 소리에 가려 들리지 않던 미세한 울림이 그 고요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음이 갑자기 특별해지거나 새로운 진실을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늘 존재했지만 주의를 받지 못했던 감각이 조심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소리는 생각과는 다릅니다. 생각은 늘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설명하고 다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방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한다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상태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감각, 살아있음이 설명 없이도 느껴지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의지로부터의 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주변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처음으로 삶을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라보는 장면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작지만 결정적입니다. 이때 마음은 자신을 괴롭히던 질문들로부터 잠시 자유로워집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이 힘을 잃습니다. 답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질문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질문이 멈추자 마음은 오랜만에 숨을 쉽니다. 이 상태는 기쁨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하고 평안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낯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이 이전만큼 날카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통과 나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간격 덕분에 우리는 고통을 겪는 나가 아니라 고통을 보고 있는 나에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종종 이 순간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음악을 듣다가, 풍경을 바라보다가, 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이 욕망을 잠시 내려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해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이때 들리는 내면의 소리는 괜찮다는 말도 이해했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없기에 안심이 되는 상태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고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순간, 마음은 그동안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해왔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붙잡으려는 순간, 다시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이 느낌을 유지하고 싶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바람이 생기는 순간 침묵은 조금씩 흐려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의 순간은 늘 잠시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요조차도 소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짧았을지라도 마음은 한번 그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전부가 아닌 상태, 의지가 중심에 서지 않은 채로도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 기억은 이후의 삶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무기력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오해해온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일까요?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를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삶의 의욕이 사라진 모습을 상상합니다. 무기력하고 감정이 둔해졌으며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잠잠해질 때 느껴지는 고요를 두려워합니다. 그 고요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다시는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욕망으로부터의 거리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집착이 느슨해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걷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행위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가 생긴다는 강박이 잠시 물러난 자리입니다. 무기력은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 욕망에서 한 발 물러난 상태는 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마음의 중심에서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전자는 삶에 대한 거부에 가깝고 후자는 삶에 대한 요구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원함을 삶의 증거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무엇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삶을 포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삶이 원함 이전에도 이미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의지가 삶을 움직이긴 하지만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삶은 원함 없이도 잠시 지속될 수 있으며 그때 우리는 오히려 삶을 더 또렷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 오해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음을 영구적인 상태로 상상할 때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는 인간에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단 한순간 혹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욕망이 중심에서 물러나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반복되며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그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이 상태가 현실로부터의 도피라는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책임도 사라질 것 같고 세상과의 연결도 느슨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상황을 왜곡 없이 보게 됩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줄어들면 판단은 오히려 명료해집니다. 이때의 마음은 냉담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감정이 지나치게 자신을 끌고 다니지 않을 뿐입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을 느끼되 그것이 전부라고 믿지 않고 기쁨이 오면 기쁨을 느끼되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음은 그 흐름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의 태도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관조는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는 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라보되 붙잡지 않고
느끼되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훈련이라기보다는 이미 경험해본 침묵을 떠올리는 일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분명해집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멈추는 일이 아니라 삶을 덜 아프게 통과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통을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고통이 마음 전체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이 상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아주 짧은 순간에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잠시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는 흔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상태로 이해됩니다. 더 많은 가능성, 더 적은 제약,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는 그와는 다른 방향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욕망이 중심에서 물러난 순간 우리는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대상은 더 이상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장면이 됩니다. 이때 마음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만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 단순한 전환이 생각보다 큰 해방을 가져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이 자유의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바라보거나 글을 읽는 동안 우리는 잠시 자신을 잊습니다. 성공이나 실패, 부족함이나 비교가 흐릿해지고 오직 경험 그 자체만이 남습니다. 이때 마음은 무언가를 성취하려 하지 않고 그저 관조합니다. 의지가 침묵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이 순간에는 시간의 감각도 달라집니다. 빨리 가야 할 이유도 늦었다는 자책도 희미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음 순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해지기 때문입니다. 삶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풍경처럼 느껴지는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유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삶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다만 고통이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고통을 품은 채로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잠시 배웁니다. 고통을 제거하려 애쓰지 않을 때 고통은 오히려 그 날카로움을 잃습니다. 이 자유의 순간은 늘 짧습니다. 우리는 곧 다시 나로 돌아오고 다시 욕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짧음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 상태를 경험한 마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만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자유는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깨달음이나 긴 수련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욕망이 너무 지쳐 스스로 물러나는 순간 혹은 아무 기대 없이 사물을 바라보는 짧은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이 문턱 앞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자유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현실적인 통찰은 여기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는 인간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전히 속박되지 않은 순간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가능성은 삶을 견디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유의 순간이 지나가고 다시 욕망이 돌아왔을 때 마음은 과연 이전과 같을까요? 욕망이 다시 시작된 이후의 마음의 변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욕망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무리 고요한 순간을 지나왔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게 되고 비교하게 되며 부족함을 느끼고 더 나은 상태를 상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욕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아닐 것이라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는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한 번이라도 욕망이 멈춘 자리를 경험한 마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욕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욕망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보다 욕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갈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불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예전에는 욕망이 곧 나였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내가 아닌 것 같았고, 이루지 못하면 무가치해진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욕망은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됩니다. 여전히 강력하지만 절대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마음은 욕망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것도 다시 시작되었군요. 이 거리는 아주 미세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틈 덕분에 마음은 덜 소모됩니다. 욕망이 좌절될 때에도 그것이 곧 존재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이 찾아와도 그것이 오래가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기쁨과 실망 사이의 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마음은 이전보다 덜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여기서 철저히 현실적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성인이나 해탈자의 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 속에서 조금 덜 아프게 살아가는 법을 제안합니다. 욕망은 계속해서 고통을 만들어내겠지만 그 고통이 마음 전체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거리를 둘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을 완전히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모든 순간이 의미 있어야 한다는 강박, 모든 선택이 옳아야 한다는 부담이 느슨해집니다.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만족은 늘 잠시뿐이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이전보다 단단해집니다. 욕망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욕망이 잠잠해질 수 있는 자리,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기억은 삶의 어딘가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마음이 가장 시끄러울 때, 가장 지쳐 있을 때 우리는 문득 그 고요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주 잠시라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욕망 없는 순간은 도피가 아니라 휴식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욕망과 싸우라는 명령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잠시 쉬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가능성만으로도 삶은 이전과는 다른 표정을 갖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간은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과도한 요구로부터 잠시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며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집니다. 이 휴식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기에 더 소중합니다. 반복되는 고통과 갈망 속에서 이 작은 쉼표는 마음을 완전히 부서지지 않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욕망의 세계로 돌아가더라도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언젠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된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그 상태를 서둘러 밀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에게 허락한 아주 조용한 휴식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잠시 숨고를 안식처가 되었으면 합니다.